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일요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20일, 그러니까 오늘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대변인에 선임된 지 열흘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좀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는 메시지를 오늘 언론에 보냈는데요. 왜 갑자기 대변인을 사퇴하게 되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등판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캠프 내 혼란은 물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전 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과 이야기를 해서 거취를 결정했다면서도 윤 전 총장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해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있었다는 얘기죠. 이동훈 전 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으로 선임되어 SNS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록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 18일 저녁 두 대변인을 만나 앞으로 국민 앞에서 더 겸허하게 잘하자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변인은 다음 날인 어제 오후 건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대변인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윤 전 총장은 아쉬운 마음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일신상, 건강상 이유 운운은 사퇴할 경우 흔히 사용하는 수사에 불과하고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변인 간에 업무 수행, 나아가 신뢰 문제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10여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고심 끝에 맨 처음 영입한 공보참모, 핵심 참모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치권과 언론은 이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둘러싼 메시지 혼선이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27일 전후에서 정치 입문과 관련한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고 곧바로 1, 2주 각계 인사들의 민심을 듣는 탐방을 마친 뒤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이 정치의 중심축을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의 인터뷰가 나간 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그것도 조기 입당을 기정사실인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임박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이 KBS에 직접 연락을 해서 민생 탐방 후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저녁에도 언론과 접촉을 갖고 정치 참여 선언 날짜도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젠 나서기로 했다면서 입당 문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이 전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입당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듣는 것이 국민에 대한 A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치권 등판이나 국민의힘 입당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 판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당 부당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변인 간에 왜 이런 심각한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변인은 바늘과 실 같은 관계입니다. 두 사람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정제된 내용을 대변인의 입을 빌려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 대변인이 캠프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윤 전 총장의 의중을 충분히 읽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윤 전 총장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당연히 이 전 대변인이 책임을 질 만한 사안입니다. 정치인문 선언이나 초미의 관심사인 국민의힘 입당 문제 같은 중대 사안을 윤 전 총장의 뜻과는 달리 대변인이 KBS 같은 대형 언론과 인터뷰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략적 혼선을 빚었다면 응분 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전 대변인은 베테랑 정치부 기자를 지낸 막강한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입니다. 아무 기자나 조선일보 정치부 데스크를 거치고 논설위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되고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직을 던지고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알고도 남을 만한 정치적 센스와 정무 감각, 언론 감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캠프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어서 나온 결론을 이 전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 대변인의 인터뷰가 나간 뒤 윤 전 총장 측 다른 라인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여러 대선 캠프를 보면 공식적인 캠프 외에 대권 후보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실세 그룹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비선실세라 할 수 있는 이 그룹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도 이 전 대변인의 메시지가 나간 뒤 윤 전 총장 주변의 이런 실세 그룹이 강력히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오래전부터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천타천으로 구름처럼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검사생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법조 인맥, 항맥이 탄탄히 윤 전 총장 주변에 진을 치고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 전 총장의 실세 측근 라인이 국민의힘 조기 입당에 강력히 제동을 걸자 이를 윤 전 총장이 수용해 이 전 대변인의 메시지를 직접 부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연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 시기는 이준석 체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당과의 합당, 홍준표 대표의 복당,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최대한 세를 확장한 뒤 빠르면 8월 말 9월 초 추석 전후에 입당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대변인 같은 실무 그룹 그리고 주변의 사적인 인원을 중심으로 교수, 변호사 중심의 실세 좋은 그룹이 있다면 두 그룹 간에
입당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을 잘 조율 정리하는 노련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정치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이로 참모라 할 수 있는 대변인이 10일 만에 사퇴하는 매우 민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 대변인 입장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말보다는 측근 실세의 말을 중시한다면 들러리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죠. 또한 이 전 대변인이 정치부 기자생활 오래 한 데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까지 거친 마당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보 참모 역할을 넘어서 좀 더 자신의 역할이나 위상을 정무 쪽으로까지 확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윤 전 총장과 다소 이견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기왕 이 전 대변인이 입당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마당이니 다소 오버한 부분이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장부터 중요한 정치 일정에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실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전 대변인과 윤 전 총장의 연희동 방문을 수행했던 장해찬 정치평론가와의 해거머니 다툼이라느니 언론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소 과장된 억측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대권 주자의 입인 대변인이 시작하자마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윤 전 총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대권 가도를 막 출발하려는 마당에 초반부터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소통 부족으로 국민의 피로감에 따른 지지율 정체 현상 그리고 대변인 사퇴 등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정치 등판에 앞서 예방주사를 크게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정성철 정책과 공감 정책센터 소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진입과 맞물려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을 거론하고 나선 것을 보면 여권의 정치 공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정 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윤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엑스파일을 입수해서 봤다면서 윤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무척 힘들겠다고 뜬금없이 윤석열 불가론을 펴고 나섰습니다. 현재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 씨가 오랫동안 보좌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개헌론자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옹립의 막후 역할을 맡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엑스파일이 야권으로 흘러들어와 야권 분열의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칫 노회한 정치인들의 개인적 과욕과 여권의 이관계에 넘어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이상 조짐을 가볍게 봤다가는 진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윤 전 총장이 주변과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